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사진가 이성일입니다. 제가 요즘에 그 필터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죠. 뭐가 좀 고민 중이냐면요, 바로 이전에 영상에서 제가 잠시 언급해 드렸던 각 그 카메라 메이커들 있지 않습니까? 뭐 일본계도 있고 뭐 독일계도 있고 심지어 러시아 카메라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만은, 이 각자 그 카메라 이 렌즈들 있지 않습니까? 이 렌즈들의 그 쓰는 그 필터들도요, 상당히 좀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러니 필터의 질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맞는 건 아니거든요. 자의 그 맞는 필터를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거를 정확하게 전달을 하면은 그 각자 회사들의 이해관계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해관계들은 그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세계적인 브랜드들이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완곡하게 해서 지금 어떻게 표현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구상은 지금 해놨습니다만은, 조금 더 점검이 필요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뒷감당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구상이 끝났다고 생각을 하면은 한 편이 더 올라가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 부분은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자세히 잘 봐두시면 아마 이 필터 단기 보관법, 장기 보관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기준점을 잡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이 영상을 어차피 보시기 시작하셨으니까 끝까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관법을 두 가지로 나눴어요. 하나는 단기 보관법, 두 번째는 그 장기 보관법. 그 PL 필터요, 함부로 보관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PL 필터 그 수명이 다른 필터에 비해서 굉장히 짧아요. 그리고 그 반면에 가격은 상당히 비쌉니다. 웬만한 렌즈 하나 가격하고 맞먹어요. 그 좋은 그 필터들은요. 제 이 세 가지가 용도가 다 다른 겁니다. 이만큼 필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이 그 보관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불과 뭐 한 2, 3만 원에서 아주 비싸봐야 뭐 한 5만 원, 10만 원입니다만은, PL 필터 하나 가격이 수십만 원씩이에요. 좋은 것들은. 단기 보관법이라는 것은 내가 그 언제 촬영을 나갈지 모를 때, 수시를 언제 쓸지 모를 때, 그때 장기 보관 방식으로 넣어놨다고 필터 못 찾으면 안 되잖아요. 제가 보관하는 방법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메이커는 안 보여드릴게요. 제가 뭐 광고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잘못하면 그 소송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은 필터의 종류들이 다 다르죠. 어떻게 돼 있느냐면요. 자, 가까이 가겠습니다. 52mm, 58mm, 이쪽에는 그 67mm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하나만 있고요. 여기는 72mm, 그리고 77mm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77mm는 제가 이렇게 세 칸을 줬습니다. 이 PL 필터가 좀 많다고 생각을 하실 건데, 저는 그 대부분이 촬영을 나가면은요, 렌즈 구경마다 필터를 다 준비해 나가요. 왜냐? 그 촬영 그 타이밍이 딱 왔었을 때, 아까 썼던 필터가 저쪽 렌즈에 껴 있어요. 그러면 그거 빼야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만약에 UV가 껴져 있었다. 그럼 이거 UV 빼야 돼요. 그리고 또 끼워야 돼요. 그리고 빼낸 필터 아무렇게나 놓을 수 있습니까? 또 넣어놔야죠. 그러는 동안에 상황 끝나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어떻게 하느냐, 렌즈마다 다 꽂아놔 버려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경우까지 있느냐면, 제가 좀 잠시 보여드릴게요. 이 장망원 제가 많이 쓴다고 그랬잖아요. 이 장망원 케이스인데, 이 케이스가 대략 한 4개 정도가 있어요. 지금 저쪽에 있거든요. 따로 보관이 돼 있는데, 그 장망원 렌즈에도 필터가 다 들어 있습니다. 좀 보여드릴게요. 그 내경 필터라고 그래가지고서 그 렌즈 중간에 필터가 이렇게 쏙 들어가서 그 필터를 이제 바깥에서 요 튀어나와 있는 이 돌기 있죠? 이걸 이렇게 돌려가면서 평경 효과를 찾는 건데, 이 필터는 상당히 고가입니다. 이 필터가 저 같은 경우 몇 개를 가지고 있느냐면요, 4개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 카메라 케이스 안에마다 다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저는 필터 가격이 어느 정도냐면요, 한 몇백만 원 될 거예요. 아까 제가 잠시 보여드렸던 이 필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몇 가지 되잖아요. 이게 한 150만 원어치 돼요. 필터가 PL만. 자, 그만큼 풍경사진가에게 중요한 이 필터 어떻게 보관을 해야 되겠습니까? 세부만 보여드릴게요. 자, 하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생겼어요. 색이 좀 다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혹시 필터 보이시나요? 지금 여기다 넣었거든요? 안 보이시죠? 자, 이번에는 좀 다른 종류입니다. 자, 어느 정도는 보이죠? 필터가.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필터 주머니.
이렇게 생겼죠? 잘 보이죠? 자, 여기서 뭐를 조심하셔야 되느냐면요. 현장에 나가서 바빠 죽겠는데 이 필터 찾다가 이 판 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필터 주머니를 사실 때는 이런 종류, 이렇게 내부가 환히 들여다 보이는 이런 종류하고요. 최소한 이 정도, 예전에 나왔던 고급 브랜드의 필터 주머니인데 그건 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 회사가 필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회사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필터 주머니가 또 필요가 없느냐? 또 그건 아니에요. 뭐 15일에서 한 달 이상 안 쓸 가능성이 높은 그 기간을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는 또 이 주머니가 좋습니다. 풍경 사진 찍는 사람들한테는 특히나 이 필터 주머니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이나 실내 스튜디오에서 사진을 촬영하는 사람은 자기가 넣는 공간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딱 꺼내버리면 됩니다. 근데 현장에서 움직일 때는 그 자기가 여기다 넣을 수도 있고 여기다 넣을 수도 있고 각기 상황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때 이 필터 주머니가 불편하잖아요. 굉장히 힘이 듭니다. 어떤 분들은 가끔 이렇게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거 죽어요, 진짜. 이거는 장기 보관용입니다.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이 정도로 필터 주머니를, 왜? 이 주머니 3개 다 해봐야 필터, 제대로 된 필터 1개 가격도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이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필터를 이제 현장에 나가실 때 딱 꺼내가지고서 거기다 챙겨가지고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게 꼭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그 피해를 딱 쓸 때 UV는 또 어디다 둘 겁니까? 가뜩이나 이 필터까지 짙은데 이렇게요. 이것까지 짙으면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그렇게 잘 보이지가 않으니까요. 현장에서 대응 능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뭐 이만저만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거 한번 잘못 들고 나갔다가 아주 애를 먹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 장기 보관이나 아니면 잘 안 쓰는 필터 이렇게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장기 보관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장기 보관이라는 것은 내가 한동안 이제 사진을 안 찍는 것을 의미를 하겠죠. 자, 제가 장기 보관용으로 넣어둔 이 필터 케이스 뭐가 들어있을까요? 제가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하셀블라드용입니다. 이 굉장히 상태가 좋은 필터예요. 제가 이거 어렵게 이렇게 좋은 필터 구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필터들은 사실 예전에 나왔던 것들이기 때문에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망가져 버리면 저는 이제 애를 먹는 거예요. 또 하나. 자, 보실까요? 롤라이 66SE 혹은 그 6008 그 인터그랄이나 이제 프로페셔널에 들어가는 필터죠. 이것도 제가 예전에 그 롤라이 그 6008을 썼었는데 이 카메라가 너무 속을 썩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그 카메라를 그 수리를 하려고 1년 넘게 애를 먹다가 너무 힘이 들어서 제가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있는 이 필터. 상당히 크죠? 이 필터 굉장히 좋은 필터예요. 보시면은 렌즈에 장착이 되는 구경은 이만합니다. 근데 실제 넓이는 이만해요. 니콘에서 예전에요. 이렇게 좋은 필터들을 만들어 냈었어요. 정말 제가 이 필터 보고 카메라 전문 회사는 전문 회사다. 그리고 역사도 무시를 할 수가 없겠구나 하고서 제가 인정을 했던 필터입니다. 이게 상당히 좋은데 이거를 끼우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 후드 장착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제가 쓸 때만 캐논이 주력이니까 니콘도 이제 어쩌다가 한번 써요. 옛날 기억 살리느라고 그때 쓰려고 이렇게 이제 장기 보관에 들어갔고요. 특히 PL 필터 사시는 분들 이렇게 그 케이스가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절대로 버리지 마세요. 왜냐하면요. 알맹이를 제가 꺼내봐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십시오. 사실 그 핫셀의 명성에 걸맞지 않게 만들어냈는데 이 케이스가 이래요. 이 빛 다 들어갑니다, 이거. 그렇기 때문에 보관을 하실 때 반드시 이 케이스 안에 이렇게 넣어서 그렇게 보관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장기 보관하는 필터 케이스를 보여드렸는데 뭐 저렇게 할 수 있는, 뭐 저렇게까지 까다롭게 하느냐 이러실 수 있거든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사진 찍으려면 고생하고 돌아다니고 그리고 경비 쓰고 자기 이 바빠 죽겠는 세상에 나름대로 시간을 내서 돌아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경제적인 그 면도 투자가 되고 그 상황에서 촬영을 하는데 사소한 그런 것들을 놓쳐가지고서 내가 추가로 경제적인 부담을 갖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촬영 결과물이 안 좋았었을 때 얼마나 실망을 합니까? 오늘 아침에도 어떤 분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저한테 이제
그 필터에 대한 그 내 영상을 올렸더니 댓글을 딱 달아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필터에 대해서 묻는 건지 렌즈에 대해서 묻는 건지 제가 좀 헷갈려가지고서 제 전화번호를 오픈을 해드리고 전화를 좀 주십사 했더니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는 했습니다만 어쩌면 그분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실 수도 있어요. 저는 항상 기준이 최적의 상황입니다. 가장 좋은 결과물이 나오는 상태, 그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최적의 상황을 유지하는 건 좋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보관을 해야 그 비싸게 주고 산 그 필터가 망가지거나 아니면은 뭐 사용 불가 상태가 되지가 않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이렇게 보관을 하시고요. 또 하나, 제가 이번엔 주의사항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께서 가끔 보시면은 필터 보관법을 모르셔가지고서 그냥 아무렇게나 툭 두시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이런 곳에 그냥 휙 넣어서 보관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관들 하시는 분 많으시죠? PL. UV 아닙니다. PL 얘기하는 겁니다. PL에 수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지금 어떤 상태냐면요.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빛이 계속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일이. 이쪽으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툭 둬버리잖아요. 그리고 이러고 한 며칠 뒀어요. 한 일주일 뒀어요. 그럼 일주일 되면 시간이 얼마입니까? 그리고 필터 그 수명이 얼마입니까? 그 시간만큼을 깎아먹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상태는. 절대로 이렇게 보관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부직포 같이 이렇게 한 단계를 가려주는 게 있거든요. 이 경우라 하더라도 저는 약 한 70%는 깎아먹고 있는 거라고 봐요. 이런 방식, 그리고 또 이런 방식. 절대로 사용하지 마시기를 저는 꼭 당부드리고 싶어요. PL 필터 굉장히 예민한 필터입니다. 그냥 대충 보시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보관법이 뭐가 있냐면요. 가끔 이런 거 구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예전에 오래전에 펜탁스에서 나왔던 건데 이 펜탁스라는 회사가 참 나름대로 되게 섬세한 회사였어요. 참 좋은 회사였는데 저는 리코로 넘어갔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만들었나 보시면은요. 이 내부가요. 굉장히 부드러운 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렌즈 닦는 그 정도 수준의 융인데 여기에 이제 필터를 넣어서 보관을 하시면 그래도 좀 안전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못 하겠죠. 그렇지만 이제 이런 경우도 상당히 뭐 좋은 케이스에 속하지만은 조심할 게 뭐냐면요. 여기에 힘이 가해져 버리면 필터가 깨져 버려요. 이런 필터 주머니의 규격이 어떻게 되냐면요. 대략 한 82mm가 한계입니다. 그 이상의 필터 규격을 넣게 만들려면은요. 이게 너무 커져요. 그러니까 이 82mm가 넘어가는 필터. 저 같은 경우는 바로 아까 이 주머니에 넣었던 그 필터거든요. 이게 몇 mm냐면요. 95mm예요. 이렇게 그 필터가 커지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요. 자, 보이시죠? 일반적인 77mm 정도, 82mm 정도의 크기의 필터, 이거는 두께고요. 이거는 95mm입니다. 펜탁스 67에 55에서 100, 그리고 90에서 180, 그 규격들이 95입니다. 그래서 95mm급들이 이렇게 딱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엄청나게 커져요. 그래서 이놈이 여기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물건은 모르지만 필터는요. 그렇게까지 뭐 꼼꼼하게 싸달라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본인이 알아서 싸게 놔두세요. 왜? 온 상태를 봐야 되니까. 그런데 도착을 했는데 이렇게 왔다. 이렇게 아니면은 이렇게 왔다. 이랬었을 때는요. 필터 수명에 대해서 딱 얘기를 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반품을 해버리세요. 그 필터 못 씁니다. 왜? 그 필터요. 상태가 어떤지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판단 기준은 들고 나온 상태, 보낸 상태를 보고 판단을 하세요. 약간이라도 색깔에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그 필터는 구입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셔터 누르고 돌아다니면 되는지 알았는데 이거 배워야 될 게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이 세상 일이 뭐든지 그래요. 제가 이렇게 필터를 요즘에 그 시리즈로 올려다니는 이유가 뭐냐면요. 한두 개 올려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불편해도 여러 개를 찍어서 올려가지고서 그 내용을 종합해 보면은요. 거기서 전체적인 윤곽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UV하고 PL 필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카메라를 들고 있는 한 이 카메라 말입니다. 내가 어차피 거쳐야 되는 일이다. 그렇게 편안하게 생각을 하시고 하나씩 하나씩 익혀 나가시면은요. 여러분들께 이 카메라와 렌즈가요. 반드시 좋은 작품을 만들어 드릴 거예요. 왜?
말 못하는 기계지만은요, 자기를 아껴주는 주인한테 얘라고 충성 안 하겠습니까? 충성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이 카메라와 렌즈 믿으시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따르는 부속 장비 아니면 사용법, 이런 것들을 내가 철저하게 숙지해서 거기에 그 매뉴얼대로 딱 움직이시면은요, 절대로 카메라는 그 주인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